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착오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 그냥 내가 계약을 취소하겠어 라는 말로 그냥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형태, 유형을 민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기, 강박, 그리고 착오 이렇게 있는데요. 민사상 단독적으로 사기나 강박 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형사 고소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강박 같은 경우에도 형사 고소를 통해서 그 형사 판결문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결정서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그 형사 결정문을 토대로 한 민사를 제기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사기나 강박이 민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반면 이 착오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이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착오와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내가 약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약국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보통 약국을 인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국들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봤는데 좋은 물건이 있는 겁니다. 이 약국의 경우에는 건물 2층, 3층에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다른 병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진료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약국의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국에 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각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처방전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거 정말 좋은 매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약국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보통 약국 권리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 큰 금액을 들여서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가지고 결국엔 약국 운영을 시작했는데 근데 단 2달 만에 갑자기 그 건물 2층에 있는 이비인후과가 병원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 달 뒤에는 또 그 3층에 있는 내과가 또 옮긴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단지 그 병원들의 어떤 처방전 내용이라든지 처방전의 수를 기대를 해가지고 이 약국을 인수를 한 건데 결국에는 사업이 망할 정도의 그런 사정의 변경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보통 이 약국 인수인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계약의 착오 취소 논의입니다. 약국 양도인,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약사가 그런 병원의 이전 계획 자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을 넘긴 경우라면 이거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말해줘야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단지 약국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그 이후의 사정으로 이 병원들이 이전을 해갔다. 이런 경우에는 착오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착오 취소는 내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착오했어 라고 해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단지 어느 정도의 균열이 있다든지 부동산을 샀는데 일부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타일 깨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들어서 이거는 착오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이 사유가 있었으면은 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 같아 라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지 착오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이 병원의 존재 사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이 약국의 존폐를 가르는 그런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 사실은 착오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국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약국의 양도 양수 계약서 자체에 예를 들어서 2층에 내과, 3층에 이비인후과 이런 병원들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이것을 매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쓰지 않은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이 계약, 양도 양수 계약 자체에 포섭은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동기의 착오인데요. 이 약국을 인수하는 약사 입장에서는 이 약국이 주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는지 2층 병원, 3층 병원에서 나오는 각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거 사유로 삼았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책정해서 사실은 권리금도 산정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국을 양도하는 그 전 약사의 경우에도 충분히 인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서로 인지를 하고 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병원이 이전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매출의 근거, 매출의 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이 계약 내용 자체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봐서 사실은 차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뻔히 사실은 이 병원에 이전 이슈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 당사자의 직업, 계약의 내용, 그리고 쌍방간에 끼치는 영향,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라고 판시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인 각각의 사정에 비추어 봐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약국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껴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국거래를 주도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계약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의 착오 취소의 문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주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계약의 착오 취소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 요건들이 사실 일률적으로 다 딱딱 맞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선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 받으셔가지고 이런 괴로움에서 놓여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